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공무원들의 냉철한 지식과 뜨거운 열정이 만난다. 국내 최고 데이터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데이터로 말해봐 3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한영구입니다. 저는 데이터 리터러시 전문가 강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역시나 이번 시간 3부에도 계속해서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 6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 3부에서는 팀전으로 퀴즈쇼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앉아 계시는 두 분이 한 팀이 되겠는데요. 3부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 강양석 대표님께서 사실 이런 조금 새로운 컨셉으로 저희가 1부, 2부 진행했고 이제 3부 순서만 남았잖아요. 네. 좀 소감을 좀 먼저 듣고 싶습니다. 네, 이제 데이터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의 사고력을 높이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지금 온라인 베이스로 티키타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또 직접 뵙고 티키타카를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우리 강양석 대표랑 이야기를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온라인으로 티키타카를 했었던 그 분 중에 인상 깊은 분을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실제로 있어요. 또 만나 뵀다면서요. 네, 사실 답변을 여러분이 다시면 저도 거기에 다시 답변을 달고 있는데 할 때마다 굉장히 눈에 띄던 분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김경은 님인데 우리 경은 님이 사실 지금 이제 유치원에서 행정직을 맡고 계신데 실제로 이 데이터 띵킹 티키타카의 열혈 학습자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야, 아니 이 강의의 매력이 뭐길래 이렇게 푹 빠져서 열심히 강의를 들어주시고 계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강의의 특이점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인터넷 강의라고 하면 올라와 있는 영상을 보는 게 다이잖아요. 그런데 데이터 싱킹 티키타카의 경우에는 올라와 있는 문제 영상을 보고 2주 후에 그 풀이 영상이 올라옵니다. 그 2주 동안에 답변을 달 수가 있고 실시간으로 댓글이 올라오고요. 그러면 가끔 강사님이 등장해서 코멘트도 달아주시고 배지도 받을 수 있어서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야, 그게 바로 그 칭찬의 배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야, 좀 많이 좀 받으셨어요? 3개 받았어요. 3개 받았다. 이거는 정말 찐 열혈 그 강의 수강생이 아니면은 이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직접 예. 다 기획자처럼 다 말씀해 주셨어요. 야, 그러면서 이제 성과도 굉장히 생기고 있고 실제로 이런 민간이나 이런 공공에서 데이터를 좀 활용한 사례, 문제를 좀 해결했던 사례 한두 개만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너무 거창한 얘기 말고 우리가 가장 피부로 빨리 느낄 수 있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점점 자동화되고 있다. 네, 우리가 흔히 시중에서 이야기하는 사무자동화 RPA에 관한 건데요. 민간에도 지금 RPA와 관련된 혁신 사례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데 네. 실제 그 혁신을 추구했던 담당 팀장님과 제가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막 흥분된 목소리로 자기가 RPA에 성공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나 성공하셨어요? 그랬더니 7일 걸릴 일을 이틀로 줄였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대단하긴 하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거기서 자랑을 멈추지 않으시고 뭐라 그랬냐. 네. 7일 걸릴 일을 이틀로 줄이다 보니까 팀의 분위기가 너무 많이 좋아졌고 그 분위기가 그대로 새로운 생산적인 업무를 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데이터의 힘은 거의 기하급수적인 생산성의 차이를 가져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럼 3부 순서 데이터로 말해봐 본격적으로 이제 퀴즈 대결을 펼쳐봐야 되겠는데 강 대표님, 네, 이번에는 개인전이 아니라 팀전이네요. 팀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두 분이 이제는 힘을 합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약간 그 팀명, 팀 구호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팀 구호를 좀 정하셨나요? 굉장히 좀 자신감 있게 우리 팀 구호 한번 들어보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얘기를 하시는데 예. 그럼 어깨를 좀 신나게 흔들어 주셨던 우리 현아님 팀을 먼저 좀 만나봐도 될까요? 팀명과 함께 뭐 파이팅 구호도 있으면 한번 힘차게 외쳐주세요. 네, 저희 팀은 현민, 현아, 뱀! 오, 뱀, 예. 한 번 더 외쳐주면 제가 어떻게 약간 비트를 한번 드릴까요? 한번 살짝 뭐 약간 느낌 있게. 옆. 예, 약간 요런 느낌 힙한 게, 예, 힙합에.
아 괜찮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재현 다은님. 저희는 짧고 굵게 가겠습니다. 네. 저희 팀명은 야! 구호는 해보자! 야 해보자. 오, 예, 야 해보자.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두 분, 네, 팀 구호 정하셨나요? 데이터로 말해봐. 예. 자, 우리 이렇게 세 팀이 팀명까지 정해주셨고 이제 3부는 주관식 사례 문제 2개를 놓고 팀 대결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데이터로 말해봐 3부 팀 대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외쳐볼까요? 데이터로 말해봐. 네,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분이 짝을 지어서 팀을 만들었고 다시 한번 우리 대표님께서 진행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MC님이 일단 문제를 설명드릴 텐데요. 그러면 주어진 문제에 제시된 데이터를 곰곰이 보시고 여러분이 실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분석을 할 때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 풀듯이 뭔가 정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얼마나 데이터 기반의 나의 답변에 내가 충분히 잘 설명할 수 있을까가 핵심입니다. 그야말로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정답은 없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조금 새기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제를 풀 때 서로 상의하시는 것 당연히 가능하고요. 플러스 전화 찬스, 예비 신랑 찬스, 검색 찬스, 지인 찬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멋진 답을, 작품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길게 끌지 않고 바로 첫 번째 주관식 문제 보여주세요. 오, 이번에도 이렇게 데이터가 좀 함께 나오고 네네. 자,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뭐 다음의 질문과 데이터를 보고 팀별로 최적의 버스 탑승 계획을 세워보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아니 근데 사실 대표님 이거 뭐 그냥 아무거나 먼저 오는 버스 빨리 타고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리 비어 있는 거? 아, 맞습니다. 지금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한다라고 하면 데이터를 통해서 나오는 답들은 고도의 어떠한 분석 기법을 통해서 따로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무렇게나 정해도 되지 않아 라는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가장 상식적인 어프로치를 데이터로 표현해 보는 게 핵심입니다. 야,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다른 힌트가 여러분들께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6분의 세 팀에게 모두 동등하게 10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주세요. 네, 이제 좀 주어진 시간이 어느 정도 좀 흘렀는데 여러분 어떻게 다 문제는 풀어보셨나요? 네. 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굉장히 좀 자신감이 좀 네. 느껴지는 표정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주어진 시간 동안 문제를 다 풀어보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첫 번째 팀 데이터로 말해봐 팀부터 준비하신 정답과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먼저 좀 보여주시고요. 네, 저희는 이제 상황을 먼저 가정을 했는데요. 버스는 단 2번만 오고 놓치면 회사에 갈 수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도착 시간이란 것은 한 주가 기준이라고 문제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전략 방향으로서 회사를 못 갈 위험을 최소화하되 오차를 최소화해서 최대한 효율성을 좀 추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략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저희는 버스별로 한 주에 오차가 각 몇 분씩 있었나 계산을 해봤더니 1000번 버스는 총 5일 동안 7분의 오차로 일평균 1.4분이었고 2000번 버스의 경우는 한 주 동안 총 10분의 오차가 있었기 때문에 일평균 2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00번 버스를 선택하되 놓칠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방향을 저희는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체적으로 이제 그날 빨리 오는 버스의 예정 시간에 맞춰서 그날 빨리 오는 것을 탄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실제 도착 시간은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나가기에는 이제 상당한 위험이 존재하고 두 번째로 회사를 출근하지 못할 위험을 회피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략을 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데이터로 말해봐 팀의 내용의 분석을 잘 살펴보면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큰 의사결정의 분수령은 뭐냐? 내가 버스에 맞출 것이냐, 버스가 나한테 맞출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첫 번째 조의 발표 내용을 들어보면 이 두 가지 어프로치가 다 같이 들어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어프로치, 어차피 요일마다 내가 나가는 시간에 빨리 오는 버스를 택한다라는 어프로치가 존재한다면 사실 첫 번째 계산은 안 해도 되는 계산이 되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어떤 어프로치가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데이터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미덕이 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우리 첫 번째 조 데이터로 말해봐 팀의 답과 설명까지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야 팀의 정답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발표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은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을 좀 제시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관점,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의 선호를 반영하는 관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차 범위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1000번이 오차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로 더 2000번보다 작기 때문에 1000번을 선택하는 것이 최적이었던 것 같고, 평균 지연 시간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000번, 그리고 또 정시에 도착하는지 여부는 버스 회사에서 제시한 시간과 동일하게 도착하는 게 일주일에 3번이었던 2000번 버스가 더 좋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의 선호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통근 시간을 고려하는 경우에 1000번이라고 제시를 했는데, 이제 아침에는 5분만 늦어도 도착하는 시간이 한 15분씩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버스에서 보내는 통근 시간을 고려하는 경우에 평균적으로 도착을 빨리 하는 1000번을 선택하는 게 더 좋겠다. 반대로 아침잠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늦게 타는 것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자고 타는 것이 좋기 때문에 2000번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들을 제시하고 저희의 가치관에 맞는 이제 결론은 결론은 8시 5분까지 버스 정류소에 도착을 해서 빨리 오는 것을 타는 것이 저희의 결론입니다. 네. 우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분석의 양을 최대한 많이 펼쳐놓으면 분석가 스스로는 굉장히 이제 마음의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앞에 2부에서 풀어봤듯이 데이터 분석의 가장 큰 핵심적인 목적은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맞는 최적의 또는 가장 경제성 있는 분석을 하는 것이 제일 좋죠. 네, 자 우리 야 팀의 일단의 정답과 설명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앞서서 저희가 2부 때 네. 개인전 때 잘 볼 수 있는 약간의 눈에 보이는 수식화된 자료들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맞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팀은 목적 자체를 불확실성에 초점을 맞추어 봤는데, 일단 여기에 이제 가정 첫 번째로 요일별 편차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버스한테 맞추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건 고려하지 않고 전체적인 저희가 표준 편차를 구해봐서 최대한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게 해봤고, 두 번째 가정은 저희가 음수랑 양수를 동일하게 해놓았습니다. 물론 버스가 빨리 온다면은 그거는 좋은 거지만 그만큼 저희는 빨리 오고 늦게 오는 이 두 가지 모두 다 불확실하다고 일단 가정을 해보고 구해보았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제 보았을 때 분산값을 저희가 구해보았는데, 초록색 1000번 버스의 분산값은 3이 나왔고, 붉은색 2000번 버스의 분산값은 7.6이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상대적으로 더 불확실성이 낮은 1000번 초록색으로 써놓은 1000번 버스를 타는 것으로 저희는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네. 지금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요. 본인은 -3과 +3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사실 이 분석 내용을 떠나서 살펴보면 -3, 즉 3분 일찍 오는 것은 오히려 버스를 놓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3분 늦게 오는 것은 3분만 기다리면 되는데 놓쳐버리는 것은 훨씬 더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계산 방식을 우리가 배운 대로 차곡차곡 진행할 때 그 숫자에 더하기 하나, 그 숫자에 빼기 하나, 그 숫자에 곱하기 하나하나에
나의 분석가의 철학이 그대로 잘 담겨 있는지를 반드시 검토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또 엄지의 의미는 어떤 거였나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는 이것을 단순히 숫자로 계산을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실제 활용을 하려면 이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세 팀의 모든 답을 한번 좀 들어보셨는데 네. 전체적으로 좀 총평 한마디 해주시죠. 전체적으로 총평은 데이터 분석은 이치와 수치를 연결하는 작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치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치와 너무 벌어진 상태에서 수치 영역에 치닫게 되면 설사 답을 내더라도 다시 의미 부여하는데 스스로 방해가 될 때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은 어려운 게 아니라 개념과 수치를 연결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이 양쪽을 분석 과정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자기 검증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우리 6분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자, 좋습니다. 지금 6분의 표정을 보니까 수능으로 치면은 한 개 지금 과목을 끝내고 다음 이제 외국어인데 약간 이런 지금 기분이시거든요. 조금 이제 좀 긴장을 한번 내려놓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대망의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제를 먼저 한번 볼까요? 네. 야, 이건 뭔가 문제 난이도가 지금 딱 봐도 좀 상당히 좀 있어 보이는데 맞습니다. 여러분이 테마파크 운영회사의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롤러코스터 ROI를 구하는 공식을 만들어 보세요. 세 팀에게 같은 시간 10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주세요. 네, 이렇게 대망의 마지막 문제 주어진 시간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문제는 잘 풀어보셨나요? 네. 점점 더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네, 어려우셨나 봐요. 예. 자,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꼭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 함께 내용을 보시면 더욱더 유익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번에 이제 이 마지막 문제인 만큼 우리 강양석 대표께서도 더욱더 날카로운 질문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신 만큼 잘 방어하시면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가장 멀리 있는 현민, 현아, 뱀 팀의 발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 이 롤러코스터의 ROI를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이 전체 회사의 ROI가 아니라 롤러코스터의 ROI다라고 이제 집중을 해서 이 롤러코스터가 생긴 이후에 얼마나 수익이 일어났는지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전체 매출, 입장권이나 스낵, 기념품 이런 걸 다 포함한 전체 매출에서 이 롤러코스터를 도입하기 전에 기존 입장객으로 인한 매출을 빼는 그런 식을 해봤는데요. 이 롤러코스터를 짓고 나서 입장객 중에서 성인이나 청소년들은 훨씬 늘어날 것 같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늘어난 매출은 더해주고 근데 이제 유아나 저걸 보니까 유아나 애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몰리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소리가 너무 시끄럽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좀 비선호로 인해서 입장객이 빠지거나 아니면 그 근처에 있는 기념품 샵 매출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서 요 비선호로 인해서 떨어진 매출액은 이제 빼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아이디어로 착안을 했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는데 그거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연령대별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롤러코스터에 대한 선호도가 어떻냐 이제 그런 경향성을 좀 조사할 수 있을 것 같고 각 연령대별로 어떻게 증감 추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각각의 연령대별로 어떤 매출액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좀 세부적으로 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시간상 저희가 세부적인 공식은 이제 세우지 못했습니다. 자,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은 비포 앤 애프터 방식입니다. 네. 롤러코스터가 생기기 전과 롤러코스터가 생기기 후 그 차이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디테일이 있긴 하지만 핵심은 비포 앤 애프터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비포 앤 애프터라는 개념은
우리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개념이지 실제로 데이터의 세상에서는 존재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전체 테마파크 안에서 어떠한 롤러코스터가 생겼을 때 생기기 전과 후 사이에 이 롤러코스터만 생긴 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5만 가지 어트랙션들이 서로 다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머지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있다라면 그 비포 앤 애프터의 값을 이 롤러코스터가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을 계산으로 돌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일단은 그러면 더 이상 추가적인 내용은 없으신 거고. 네, 좋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팀, 우리 야팀의 정답 발표해 주시죠. 이제 저희 팀은 그 ROI를 구하기 위해서 분자를 분모를 투자액으로 놓고 이 분모 롤러코스터가 전체 매출액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그 재무제표를 이거 맞죠,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이제 구성하는 뭐 당기순이익이나 매출액 이런 것들도 고려를 왜 웃으세요? 뭔가 설득당하는 느낌이에요. 예. 한번 여기에 분모에 포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뭐 관광객 증가율이 뭐 롤러코스터가 전체 매출액에 기여하는 부분을 보면은 뭐 공식이 x 제곱 플러스 45x 더하기 y 제곱에 y 플러스 뭐 더하면은 25 제곱이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결론은 ROI를 구하는 공식은 저희 이제 네,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겠는데요. 그 대표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죄송하다는 말씀. 과장님 죄송합니다. 예. 질문해 주시죠. 질문이요? 근데 좀 당황스럽긴 한데 지금 두 번째 발표하신 야팀의 경우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네, 그건 나중에 답을 같이 볼 때 이건 진짜 짠 게 아니고요. 진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답변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말씀해 주시니까 더 궁금해지는데 일단은 세 번째 답변을 한번 들어봐야죠. 데이터로 말해봐 팀 발표해 주세요. 네. 저희는 이제 공식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가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롤러코스터가 설치된 거 외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우선 가정을 했고요. 그 예시로는 입장료라든지 패키지 구성 등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벌어들인 가치를 질적인 가치를 측정하려고 했을 때 조작적으로 정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양적으로 수치 가능한 측정 가능한 자료들을 공식에 넣어보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공식을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분모는 이제 투입된 투자 규모는 저기 지문에 구체적으로 계산이 나와 있다고 했는데 저희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향후 보수 비용의 현재 가치를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이제 비용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분자에서는 우선 이제 설치 이후의 총 수익과 이전의 총 수익이라고 이제 썼는데요. 이렇게 한 이유는 롤러코스터 하나만으로 이제 그 변화한 것이 측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놀이동산이라는 것이 보통 특정 기부 하나에 대해서 이제 지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장권 개념으로 사거나 뭐 3패키지, 5패키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총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비포와 애프터를 기준으로 일단 경제적인 이익을 따져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홍보 효과에 따른 이익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SNS에 나온 해시태그 개수에다가 이제 저희가 측정한 단가를 곱하는 방식을 이제 선정을 했는데요.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은 청소년이나 혹은 대학생과 같은 청년층일 것입니다. 청소년층과 청년층은 SNS를 굉장히 활발히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SNS에서 나타나는 뭐 해시태그 개수 같은 거를 계산을 한다면은 그 홍보 효과 같은 거를 훨씬 더 잘 캐치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거를 따로 넣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길어졌죠? 네. 자, 지금 우리 마지막 데이터로 말해봐 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발표한 조의 비포 앤 애프터의 방식도 들어있고 또 되게 그 특징적인 부분이 뭐였냐면 이용객을 기반으로 해서 단가를 곱하는 방식도 들어있습니다. 핵심은 이용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제가 따로 또 질문을 드려보면 예를 들면 광주에 있는 4인 가족이 오로지 이 롤러코스터를 타기 위해서 왔는데
새우밥을 먹고 왔지만 결국은 못 탔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핫바를 4만 원어치 사 먹었어요. 그러면 이 핫바 4만 원은 ROI에 들어가야 될까요? 안 들어가야 될까요? 엄청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엄청난이라는데. 네. 지금 계산 방식, 즉 탑승객만을 기준으로 한 방식이라면 핫바 4만 원은 들어갈 수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오로지 해당 롤러코스터 때문에 생긴 금액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맞습니다.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도대체 답은 뭐냐라고 네.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분석 기법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어프로치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탑다운 어프로치를 취할 것이냐, 두 번째는 바텀업 어프로치를 취할 것이냐입니다. 탑다운 어프로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을 지목하고 그것을 추상적으로나마 계산하면서 문제를 돌파하는 방식이고요. 바텀업 어프로치는 마치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서 집을 짓는 것처럼 모든 걸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 두 번째 조는 빼고 첫 번째하고 세 번째 발표하신 조는 바로 바텀업 어프로치를 취한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바텀업 어프로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탑다운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자꾸 바텀업으로 추진을 하다 보면 무리한 가정을 하게 되고 나온 숫자를 분석가 스스로 의미 부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화려한 분석보다는 심플하더라도 답변이 되는 분석을 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답변을 드리면 핵심적인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개념을 지목하고 그것을 숫자로 형상화하는 방식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고요. 와, 대단하게도 그것은 바로 야 팀의 답변 중에 나왔습니다.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야. 답변을 포기해버린 것은 바텀업 어프로치로 취할 수 없는 것을 나에게 바텀업 어프로치로 강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일 수 있는 당연한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나눴던 기여도라는 개념을 특정했다라는 게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세 팀과 함께 여러분 팀 대결까지 진행을 해봤는데 정말로 긴 시간 동안 일단은 정말 수고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여러분 다 같이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정말 수고했습니다. 자 이제 팀 대결 최종 결과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대표님, 그럼 최종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전에 발표해 주시기 전에 예. 오늘 함께하긴 소감이나 전체적인 좀 이런 좀 심사평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데이터를 실제로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투지와 탐구 정신입니다. 네, 사고력보다도 더 밑에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위에 사고력이 얹어지고 그 위에 분석 기법과 툴에 대한 이해 그리고 데이터가 더해졌을 때 데이터 기반의 문제 해결이 잘 될 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참석하신 6분은 탐구 정신과 투지가 월드 베스트다. 오, 예. 자, 여러분들 우리 국내 최고 데이터 전문가 강양석 대표님께도 뜨거운 박수 한번 주세요. 예. 네. 자, 이제 정말로 최종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느 팀이 우승하게 될지. 예, 자체 효과음까지. 바로 그 결과가 이 봉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승팀에게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대표님, 제가요? 발표해 주시죠. 부담스러운데요. 네. 저도 정말 내용을 모릅니다. 네. 야, 긴장이 됩니다. 데이터 띵킹 티키타카 특별편 데이터로 말해봐 3부 팀 대항전 최종 우승팀은 현민, 현아, 뱀! 안현민, 정연아 축하드립니다. 세레머니 한번 가야죠. 시작. 현민, 현아, 뱀! 자, 이렇게 지금 발표했던 것처럼 3부 팀전 대망의 우승팀 현민, 현아, 뱀팀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소정의 우승 상품 전해드리고 먼저 우리 현민님
우승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아, 네.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는데 고생하신 만큼 많이 배워갈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현아님 2부 개인전에 이어서 통합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개인 팀과 팀전 모두 다 얻어가는 게 더 좀 다르게 정말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었고 또 다른 팀원분들도 너무 창의적이고 이제 다른 의견들을 뭐 내주셔가지고 오늘 너무너무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두 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하는 동안에 우리 강양석 대표님, 특히 이 두 분의 활약에 대해서 짧게 한번 좀 표현을 해주시면요. 제가 지금 여러 번 아빠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답변의 내용도 굉장히 좋았지만 그것을 즐기고 있다라는 모습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분석은 굉장히 힘이 든 작업인데 이것을 재미있게 풀어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 밝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강양석 대표님도 정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이 특집으로 꾸며본 데이터로 말해봐 1부, 2부, 3부 모든 순서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나라배움터에서 진행하는 데이터 띵킹 티키타카 강의에도 꾸준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한영구였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국내 최고의 데이터 전문가 강양석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외치면서 마무리 지을까요? 데이터로 말해봐!